자, 교재 31쪽 같이 보도록 합시다. 조용히 하세요. 자, 오디오가 섞이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잠깐. 내가 저기 네가 나중에 영상에 나오면은 너 나온 부분을 따로 편집하기가 힘들어서. 자, 31쪽 13단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지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 13단원이 다 끝나는 대로 2학기 서술형 수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수행평가는 지난번에 1학기 때 했던 거 알고 있죠, 그죠? 분복의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수행평가 보기 전에 미리 문제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문제를 미리 읽고 답변을 준비해 와서 잘 서술을 하면 됩니다. 자, 이 13단원은 원래 교과서 순서대로 가자면 다음에 나오는 단원인데요. 수행평가를 기말고사 즈음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앞으로 당겨서 단원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목을 보니까 교육관계의 변화와 은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단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무역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무역을 통해서 은이라고 하는 자원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었으며 동아시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단어는 크게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실항로 개척이 이루어지기 전에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의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 실항로 개척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동아시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세 번째, 실항로 개척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동아시아의 무역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이 세 가지를 이번 단원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을 했던가? 자, 이번 시간에 그러면 우선은 명나라, 유구, 그리고 청나라의 무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의 무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키워드,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밑주십시다. 해금 정책이에요. 해금 정책. 자,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해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죠? 해자는 무슨 해자예요? 한자로 바다 해자고, 금자는 금할 금자, 그죠? 금지할 금자입니다. 그죠? 해금 정책이랑 바다를 금지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밑줄칩시다. 민간인의 국외 진출 및 무역을 금지하는 것을 가지고 해금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중국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민간인은 뭘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부의 관료가 아닌 일반 사람들, 일반 민간인들, 그러니까 관리가 아닌 사람들, 국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은 바다 바깥, 그러니까 이제 나라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명나라 정부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은 중국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무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해금 정책입니다. 자, 명나라는 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였느냐? 자,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자, 명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몽골족들을 몰아내고 한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지? 한족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사상이 박혀있나요? 중화사상이 들어있어. 그지? 자, 그래서 명나라는 과거 원나라 때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 원하지 않았어. 그지? 자신들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면서 다른 나라의 위에 있고자 했단 말이야. 그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중화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원명의 교체는 단순한 왕조 교체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자유로운 국제교역이 이루어지던 시대에서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적인 질서로 복귀하게 된 것, 그게 명나라 건국의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명나라는 세계의 중심이며 다른 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나라 때처럼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교육을 허용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오직 어떠한 형태만의 교류가 허용이 되었을까? 그렇죠.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면 명나라는 또 그에 대해서 뭘 해줘요? 책봉도 해주고
답례품을 주죠. 그죠? 조공을 바치고 명나라에게 답례를 받아가는 이러한 형식으로만의 교류를 허용한 것이 바로 명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국외 진출과 무역을 금지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어떠한 경우에 무역을 허용한 겁니까? 주십시다. 어떠한 경우에? 조공을 바치고 답례를 받아가는 형태의 무역만은 허용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네, 그래서 조선과 유구, 베트남처럼 명나라와 조공채권 관계를 맺은 나라들은 명에게 조공을 바치고 답례를 받아가는 형식으로 명과 무역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우리 예전에 영락제 때 정화의 항해라는 사건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죠? 환관 정화가 대규모의 선단을 이끌고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갔다 온 사건이었어, 그지?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중국인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중국이 짱이다. 바다 건너 저 멀리에도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중국 내에서 전염병이 돈다거나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같이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중국이 살기 힘들어졌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어? 이사가요. 그렇죠. 어디로? 해외로,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되겠죠. 그죠? 자, 다른 나라 가서 사는 중국 사람들 뭐라고 부르나요? 이준이. 어? 아 도레이. 이방이. 교포? 좀 비슷한데? 제일 근접한데? 아, 그렇죠. 다른 나라 가서 사는 중국 사람들을 화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정화의 항해 이후에 중국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살려고 하는 화교의 진출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을 무엇하려고 해금 정책을 한 거야? 막으려고 해금 정책을 실시한 거예요. 그죠? 자, 왜 명나라 정부는 화교의 진출을 막으려고 했을까? 이유는? 인구 감소. 그렇죠. 인구 감소도 있지만 사실 중국은 인구가 무지무지 많잖아. 그보다 좀 더 중요한 이유. 왜 바깥으로 사람들을 나가지 못하게 했을까? 기술이 나갈까봐. 기술 나갈까봐? 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세금 낼 사람들도 줄어들고 군대 갈 사람들도 줄어들죠. 그죠? 명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 국민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해금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바다로부터 뭔가 좋은 게 들어오면 명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 되는 게 들어오면은 그것을 허용해 줄 텐데 바다로부터 들어온 것 뭐밖에 없었느냐? 명나라의 국력을 크게 약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북로와 남외가 있었어요. 그죠?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외구, 이 외구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애당초 외구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바다로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아예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실시하면서 오직 조공과 답례를 받아가는 형태로만 무역을 허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예. 자, 그러면 저 멀리서 배가 한 척이 오는데 저 배가 조공을 바치러 오는 배인지 아니면 약탈을 하러 오는 외구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 어떻게 구분을 할까? 알기가 어렵겠죠. 그죠? 자, 비슷한 상황을 들어볼까요? 교문에서 스쿨폴리스가 서 있는데 어떤 학생이 교문 밖으로 나가려고 점심시간에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어. 제가 나가도 되는 애인지 안 되는 애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 외출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죠? 공식적인 증명서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나라는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러 오는 나라에게 정규 사절단에게 너네는 들어와도 돼 라고 하는 무역의 허가증을 발급을 하였으니 그 무역 허가증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식 조공국에게 감합이라고 하는 무역 허가증을 발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합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글자 한 4개 정도가 써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발급해 주느냐? 반으로 쭉 자릅니다. 그래서 반쪽은 명나라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반쪽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인 조공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배가 들어온다. 너네 뭐하러 왔니? 조공 바치러 왔어요. 감합 보여줘봐. 감합의 반쪽을 내놓는 거야. 그러면은 명나라가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반쪽하고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글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은 아 진짜 고대 너네 들어와도 돼 라는 식으로 통과를 시켜주는데 사용했던 증명서가 바로 감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명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무역은 감합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무역의 형태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무역을 뭐라고도 부르느냐? 감합무역이라고도 불러요. 명나라를 중심으로 감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무역을 감합무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니네 반에서 촬영하는 게 처음이구나. 처음이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바짝 긴장해 있구나. 워낙 많이 찍은 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련히 알아서 다 하고 내가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알아서 카메라 세팅도 다 해놓고 하는데 자 그렇게 긴장할 거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목소리만 조금 나가고 얼굴은 여기 앞에 있는 두 학생의 뒤통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요.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가문의 망신이나 그런 거 하진 않아요. 뒤통수 나오고 싶어. 뭐 나오고 싶으면은 여기 나와서 얼굴 한번 이렇게 비춰보고 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3반에서 그때 여기 이제 땡땡 학생이 여기 이제 앉아 있다가 뒤로 돌아보는 바람에 얼굴이 나왔는데 절대 자기 얼굴을 올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편집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었거든. 근데 나와요. 안 나올 걸? 내가 2개로 잘라서 올렸는데 나오던데요. 걔 나오는 부분에 잘라가지고 아 그래? 걔가 안 봤으면 됐지 뭐. 이걸 보세요. 자. 그래서 명나라를 중심으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모여들었고 그러면서 조공국들 사이에서도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교역망이 형성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명나라가 이런 식으로 무역을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좋았을까 싫었을까? 싫어요. 물론 싫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불편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중에 일부 좋아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싫어했으며 어떤 나라가 좋아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싫어했던 나라는 어디였느냐?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왜냐면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명나라 이전에 원나라, 그 이전에 송나라 때부터 중국과 상당히 많은 양의 교역을 해왔어. 그지? 특히 뭐 많이 사왔다 그랬니? 동전, 도자기 이런 거 많이 사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이 일본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매우 컸단 말이야. 그런데 명나라 들어서게 되면서 자유로운 교육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교육에 상당히 목마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합법적으로 할 수 없게 딱 막아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밑줄칩시다. 밀무역과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 외구가 크게 성행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못하게 제한해버리니까 외구가 쳐들어가서 약탈을 하거나 아니면 명나라 정부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사오는 방법밖에 없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해금 정책은 밀무역과 외구의 성향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외구는 일방적으로 약탈을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밀무역의 경우에는 어쨌든 무역이기 때문에 거래는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나 혼자 하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원하는 거에 있고 그것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될 때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밀무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무역하고 싶어 했던 것이 일본만이 아니라 명나라 안에도 무역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명나라 상인들이었는데 왜 그랬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맞추십시다. 뭐예요? 은이에요. 1조 편법 기억나나요? 1조 편법 기억나니? 장거정이 세금 정책을 개혁한 건 1조 편법. 지세와 정세로 세금을 단순화하고 세금을 뭘로 걷었어요? 은으로 걷었어. 왜? 은이 명나라에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니까 화폐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중국은 은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예요. 그 많은 중국인들이 다 돈을 은으로 쓸 만큼 은이 많이 생산되지 않는단 말이야. 따라서 은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나라로부터 사와야 돼. 그지? 은을 사오려면 명나라는 물건을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 그지? 자, 그래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길을 필요로 했다고. 그게 바로 상품의 판로예요. 물건을 팔아서 은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교역이 중단되면서 명나라 상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일본은 뭘 필요했다? 동전. 그렇죠. 동전과 명나라의 물건을 필요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밀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가지가 밖에서만 세면은 막을 수도 있지만 밖에서만 세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세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명나라는 외구와 밀무역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뿌리 뽑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기에 가외라고 하는 사람들도 활동을 해. 가외는 뭘까? 가외. 가외는 뭘까? 가짜 외구예요. 명나라 상인들이 자기들이 밀무역 하다가 걸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나라 사람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외구로 가장해서 밀무역을 하고 또 때로는 약탈을 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가외라고 하는 것이야. 이런 걸 보면은 당시 밀무역과 외구가 얼마나 크게 성행을 했는지,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외구를 가장할 정도니까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결국 16세기 후반에는 명나라도 이 해금 정책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자, 명나라 상인들이요, 우리나라는 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을 외국에서 수입해오지 않으면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나라 정부에게 여러 차례 설득을 합니다. 또 명나라 상인들이 관리들한테 여러 차례 뇌물을 갖다 주면서 해금 정책을 좀 풀어줄 것을 요청을 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해금 정책을 아예 없애지는 못하지만 다소 완화해주게 됩니다. 이른바 해금 정책의 완화인 것이에요. 자, 여전히 중국 사람들은 바다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고 외국 사람도 중국으로 들어올 수 없지만 예외를 한 가지 만들어줍니다. 묘주십시다. 어디냐? 동남아시아 쪽으로 건너가서 무역을 하는 것 정도는 허용을 해주게 돼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는 그리 위험한 지역이 아니었어. 외구가 발생한다거나 중국에 위협을 가할 만한 그런 위기가 없는, 위험 요소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건너가서 무역하는 것 정도는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해금 정책이 다소 완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명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만 갔을까? 동남아만 갔겠니? 아니요. 아니겠죠. 그죠? 바다 건너서 안 보이는 데까지 가면은 그때부터 동남아로 가든 딴 데로 가든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래서 해금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이후에 명나라 상인들이 해외 진출이 비로소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명나라의 해금 정책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좀 수학여행 갔다 와서 수업에 좀 적응이 좀 되니? 아니요. 아직도 안 돼? 수학여행이 되게 재밌었어? 아니요? 별로 재미없었어? 어젠가 그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꽃동네는 애들이 아무 기대 안 하고 가서 갔다 오고 나면 의외로 재밌었다 그러고, 수학여행은 너무 애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가서 갔다 오고 나면 생각보다 재미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던데. 밥은 꼬뚱내가 맛있어요. 밥은 듣자 하니 숙소에서 먹은 밥이 제일 맛있었다면서? 치킨 시켜 먹는 게 치킨 시켜 먹는 게. 아니 근데 어차피 대규모로 다니는 여행에서 밥을 맛있게 먹기는 쉽지 않잖아, 그지? 단체 여행에서는 그냥 맛없는 밥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문제는 이제 단체 여행 치고도 좀 심했어? 왜 흑돼지도 나왔다면서? 돼지가 냄새가 너무 나. 돼지 냄새가 너무 나서? 사람이 비켜치고 서비스도 안 좋아요. 서비스도 안 좋고? 아니 근데 단체 여행에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그래도 숙소에서라도 제대로 챙겨준 게 어디야? 듣자니 카트 라이더가 제일 재밌었다면서? 네. 역시 그거 말고 따로 뭐 이렇게 액티비티라고 하나? 활동한 것도 없었고? 네.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저런 데 성산 일출봉 이런 데는 갔다면서 그런 건 별로 재미없었어? 그래? 산 타고 별로 많이 안 올라가잖아. 20분, 30분 정도만 올라가도 되는. 녹는 여름 진짜 많이 요즘 학생이 올랐어요. 얼마나 치를 안 좋은데. 아니 근데 그래도 어떻게 올라가면 되게 땀 흘리면서 올라갔을 때 그 바다가 쫙 펼쳐지는 풍경에서 사진 한 장 찍는 게 되게 시원하고 성취감이 느껴지는 그런 거 아닌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사진을 찍었는데 머리가 막 이렇게 날려가지고 막 이러고 찍었구나. 게다가 들은 게 있는데 이크 코스보다 문과 코스가 더 빡셌대요. 첫째 날에 문과 코스가 되게 많이 빡세대요.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돈 만큼. 그러게. 아무튼 예전에는 항상 이제 수학여행 같이 다녀서
좋지 않았느냐 저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수학여행 같이 안 가봐서 어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금 낯설기는 하네요. 작년에 오설록 니네 오설록도 안 갔다는데 오설록에 가면 그 녹차잼을 애들이 그렇게 많이 사가는데 녹차잼. 또 작년엔 말도 탔었고 말 안 탔지 니네. 안 탔어요. 작년에 헬로키티 아일랜드 이거 내가 꼭 가자고 우겨가지고 일로스에 넣었는데 우리는 되게 좋아하는데 남학생들이 오히려 더 좋아해. 남학생들 막 이만한 키티랑 같이 막 이렇게 막 모여 사진 찍고 막 가면은 이렇게 코스별로 도전 받는 거 있는데 막 다니면서 막 야 도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 여행사가 바뀌어가지고 코스가 작년하고 조금 달라졌다고 그러기는 하더라고. 여행자 사람 여행 쏘면 선생님들은 나는 괜찮았다고 하시던데 이번에 뭐 동대생 또 무대 안 오르셨니? 레크레이션 때? 그러진 않으셨어? 항상 네, 무대 앉아 위에, 계셨어요. 항상 무대 위에. 그냥 앉아 계셨어? DJ 파. 레크레이션 담당하셨구나 그러면.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그죠?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했을 때 불편함을 느낀 나라도 있었지만 의외로 좋아한 나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어떤 나라가 좋아했느냐?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유구 또는 유큐는 좋아했습니다. 배운 기억 나나요? 네. 그죠? 유쿠는 어디에 있었느냐? 지도를 그려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동아시아 지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유구의 위치는 어디였어요? 어디랑 어디 사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들 여기가 바로 유큐 왕국이었어, 그지? 오늘날은 뭐라고 불린다? 오키나와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 유구 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여기는 서쪽으로 가면 중국이고 동쪽으로 가면 일본이고 북쪽으로 가면 한반도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동남아시아랑 연결이 되는 해상 교역의 중간 거점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유큐 왕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밑줄 칠게요. 유구는 중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 무엇 때문에? 또 밑줄 칠게요. 명나라가 뭘 했기 때문에? 해금 정책을 실시하고 조공 무역만을 허용했기 때문에 유큐는 중개 무역으로 큰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일단은 지금 명나라 상인들은 해금 정책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외국인들은 명나라 상인에게부터 직접 물건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명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오직 조공을 바치러 올 때만 명나라에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조공도 내가 바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마음대로 바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나라가 허용할 때만 바칠 수 있고 명나라가 돌려준 답례만 받아갈 수 있단 말이야. 자,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요, 몇 년에 한 번 명나라에게 조공을 했느냐? 거기 써있죠. 몇 년에 한 번? 10년. 10년에 한 번이에요. 일본은 외부 이런 것 때문에 명나라한테 상당히 미움받는 나라였고 위험한 나라로 찍혀 있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10년에 한 번 조공을 바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일본은 명과의 무역을 굉장히 간절하게 바랐기 때문에 한 번 조공을 바칠 때마다 조공의 양이 어땠을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많이 바쳐야 많이 답례도 많이 돌아오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명나라는 이 일본이 바치는 조공을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조공을 바치라고 했던 것이야. 그에 비해서 밑줄칩시다. 유구는 몇 년에 한 번이 가능했어요? 1년에 한 번이 가능해서 이것은 상당히 명으로부터 우대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나라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조선조차도 3년에 한 번 조공을 했습니다. 물론 조선은 그 원칙을 잘 지키지는 않았어요. 뭐 남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기쁜 일 있을 때 조공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명나라가 조공 바치고요. 과거 시험 봤는데 과거 시험은 기가 막힌 답안지가 나왔어. 아, 이렇게 멋진 답안지가 나왔을 때 조공 한번 더 바쳐야 돼요 라고 하면서 조공 바치고, 아무튼 시시때때로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여러 차례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고요. 아무튼 유구는 1년에 한 번 조공을 바치는 것은 굉장히 우대를 받는 것이었다. 자, 유구는 왜 이렇게 명나라에게 우대를 받았을까? 이유는 일본이랑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일본은 위험하고 부담스러워서 10년에 한 번으로 제한했어, 그지? 유구는 작고 힘없는 나라라서 위험하지 않아요, 그죠? 게다가 얘네가 진심을 다해서 조공을 바쳐봐야 양도 얼마 되지 않아, 그지?
게다가 힘이 없는 나라니까 명나라한테 굉장히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예뻐해서 1년에 한 번 조공을 바치는 게 허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일본이 가장 쉽고 빠르게 합법적으로 명나라의 물건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유구를 통해서 명나라의 물건을 구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다 보니까 유구의 중개 무역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밑주십시다. 명나라부터 생사, 미단식이죠. 도자기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수출을 하고, 반대로 일본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구 자체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조선이나 명나라에 수출하면서 많은 이익을 올렸던 나라가 바로 이 유구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구는 경제적으로 중개무역 덕분에 상당히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유구 갔다 온 사람들, 오키나와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기 가면은 이제 제일 메인이 되는 성, 궁전이 슈리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 조그마한 성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을 지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어? 바로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번영을 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는 해요. 제주도 말고 이런 데로 가면은 좀 돈이야 한 100만 원 가까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가볼만 하지 않을까? 물론 못 가는 데는 좀 더 있으려나?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단체 가능할 텐데. 사실 제주도는 뭐랄까 역사 교사에게 있어서는 썩 매력적이지 못한 여행지기는 해요. 왜냐면은 제주도는 역사의 아웃사이드였거든. 가봐야 별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거든. 뭐 기껏해야 고인돌? 뭐 여기 고산에도 고인돌 되게 많잖아, 그지? 뭐? 사삼? 그지. 사삼 유적지 가봐도 어차피 광활한 벌판만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을 뿐이잖아, 그지? 뭐 대몽 항쟁 토성 가보면 조그만 언덕 하나 있을 뿐이고. 아무튼 그럴 거면은 조금 더 돈을 더 내서, 사실 요즘에 제주도 물가도 되게 비싸지 않았어? 네, 비싸요. 그죠? 그 돈 내고 제주도 갈 거면 차라리 요런 데나 요런 데나 이런 데나 뭐 요런 데를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선생님 있던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일본 오사카, 교토 이쪽으로 갔었는데 걔네들은 얼마 냈더라? 120만 원? 수학여행비로? 뭐 그 정도 내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내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도 애들은 불만이더라고. 원래 단체 여행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일본 가면 스시 먹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단체 여행에 초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힘들지 않을까? 자, 그러다가 16세기 후반 밑주십시다. 우리 방금 배웠죠, 그죠? 동남아시아 방면으로의 진출을 허용해주는 명나라의 해금 정책의 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 상인들이 해외로 직접 진출해서 무역을 하는 사무역이 발달하게 되어 굳이 유구를 통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서 유구의 중개무역은 이후에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 옆에다가 요거 하나 써 넣읍시다. 1609년에 사스마 번이 유구를 침공합니다. 쳐들어가요. 자, 사스마 번이라서 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일본에서 다이묘들이 지방의 다이묘가 다스리는 하나의 영역을 번이라고 해요. 여러 번들 가운데 사스마라고 하는 번이 있었고 1609년에 유구를 침공을 합니다.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유구에게 조공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래서 이후에 유구는 사스마 번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유구가 명나라한테 바치는 조공을 중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후에 이 유구의 경우에는 중국에게도 조공을 바치고 일본에게도 조공을 바치는 이른바 양쪽 모두에 속하게 되는 양속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요거는 사실 이번 기말고사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왜 미리 얘기를 하냐면은요, 19세기 가게 되면서 일본이 이제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활발한 대외 팽창 정책을 하죠. 그러면서 유구도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들려고 하거든. 이때 이제 청나라하고 부딪혀요. 청나라는 유구는 예전부터 우리한테 조공 바쳐온 나라니까 우리한테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본이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니네한테만 조공을 했던 것도 아니다. 우리한테도 조공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유구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나중에 근현대사 부분 배울 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다음 청나라의 무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 오랜만에 수업했더니 한 2주 만에 수업을 했더니 되게 힘드네. 그치, 시험 끝나고 계속 남한사상 보다가 그지? 네. 수학여행 갔다 와서 오랜만에 수업을 하려니 되게 힘드네. 다녀오세요. 제주도에서 먹을 거 많이 사왔니? 기념품으로? 안 사왔어요? 거기 가면 이제 감귤 초콜릿 이런 거 되게 많이 팔잖아, 그지? 네. 사온 사람도 있을 텐데 막상 뜯어보니까 안에 몇 개? 8개. 만들었어, 그지? 심지어 내가 받은 거는 7개밖에 안 들었던데 그마저도 하나가 빠졌어. 그리고 제주 감귤 초콜릿 사다 보면은 박스 뒷면에 보면 어디서 만들었는지 제조지가 써 있잖아, 주 그지? 필레요. 어? 필레요. 제주도에서 만든 것도 있는데 의외로 전라남도 어디서 만든 그런 것도 되게 많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만든 감귤 초콜릿을 제주도로 가져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제주도인 것처럼 포장해서 파는 거야.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뭘 사려면은 하나로마트나 이마트에 가서 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관광지에서 파는 것들 거의 대부분 그러신 것들이 많거든. 선생님은 예전에 제주도 가족여행 갔다 왔을 때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도라에몽 전시회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다 같이 도라에몽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념품으로 파는 도라에몽 병따개를 하나 사가지고 왔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냉장고에 그 병따개 하나 붙어 있기는 한데 사실 병따개에 뭐 별로 쓸 일이 많지도 않잖아. 그지? 집에 병따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별로 아깝지가 않은 게 그래도 지나가다가 냉장고에 붙어있는 도라에몽 병따개를 한 번씩 볼 때마다 아 맞아 우리 제주도 갔다 왔었지. 그때 제주도 가서 애들이랑 도라에몽 봤었지.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거든. 기념품은 그런 것들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먹고 끝나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봤을 때 예전에 그 여행의 추억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념품으로 참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중학생 때인가 제주도 갔을 때 이거 정말 되게 뭐랄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미자차 병에 든 오미자차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와서 이제 자랑을 했었거든. 다음날 이제 마트에 가보니까 반값에 동네에 똑같은 걸 팔고 있더라고.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자, 그 다음은 청나라의 무역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종례를 해야 되니까 딱 끝내고 좀 가볼게요. 자,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했을 때 대다수의 한족들은 청나라의 중국 지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반청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우리는 대표적인 반청 운동 2개 배웠어요. 무엇과 무엇 배웠나요? 3번의 난과 정성공 세력을 배웠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청나라의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애들은 누구였느냐? 비추십시다. 바로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이었어요. 타이완, 여기가 타이완이죠, 그죠? 섬이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이 정성공 세력의 경우에는 바다에서 활동을 했던 해상 세력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다에서 활동했던 해상 세력이었다라는 것이야. 자, 청나라는 알다시피 유목민족인 만주족, 여진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건국 초기에는 제대로 된 해군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이 타이완에서 반청운동을 하는 정성공 세력을 진압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정성공 입장에서도 반청운동을 하기가 힘든 거는 마찬가지야. 왜냐? 지금은 타이완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타이완은 별것 없는 시골 농촌이었거든. 다시 말해서 반청 운동을 하기 위한 식량이나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가 없는 지역이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정성공은 필요한 식량이나 무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을까? 중국 본토에서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져올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야. 따라서 청나라도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할 필요가 있었느냐? 얘네가 육지로부터 무기나 식량을 구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나라가 실시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해금령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씁시다. 밑에다가 천계령이에요. 자, 천계령은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다른 교과서에 있어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더 넣었어요. 자, 해금령이란 무엇이냐? 옆에 작은 글씨로 써있죠, 그죠? 중국 상선, 중국에 장사하는 배가 해외로 바다 바깥으로 출항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게 바로 해금령입니다.
배가 바다 바깥으로 나가면은 쟤네들이 타이완으로 가서 무기나 식량을 팔지 어떻게 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아예 중국 배가 바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그게 해금령이에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중국 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정성공이 배를 타고 와서 중국 해안가에를 약탈한다든지 물건을 사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천계령도 함께 실시해요. 천계령이란 무엇이냐? 바닷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전부 다 내륙으로 이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공이 바닷가에 오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천계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명령은 정성공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고요. 반대로 해금령과 천계령이 실시되면서 동아시아의 무역은 어떻게 됐을까? 위축됐겠죠, 그죠? 왜냐면은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지? 동아시아 무역은 크게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니? 자, 그러다가 17세기 후반에 유지해줍시다. 정성공 세력이 진압됐어요. 해금령 유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해금령을 해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어디를 많이 가게 되느냐? 일본을 많이 갑니다. 왜 일본에 많이 갔을까? 왜 일본에 많이 갔을까? 자,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죠? 명나라 상인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은을 사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은을 생산해낼 만큼 대표적인 은 생산국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간 이유? 은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자, 명나라나 청나라 모두 화폐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은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중국 내 은 생산량 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